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평가지표 10번, 공동생활과정 9번, 직원복지 양상입니다. 점수는 2점짜리고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완납한다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입 증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전산으로도 확인하지만 우리가 바로 보여주려면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종합 포탈에 대해서 들어가서 찾는 방법, 프린트하는 방법을 제가 띄워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보험료 완납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설돼서 보험료 완납, 그래서 평가 전까지 보험료 다 완납해서 문제 없게끔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 되실 건 없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5대 보험은 건강보험, 장기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고요. 예, 이 부분 다 완납하고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해서 가입되어 있다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도 한번 기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준 확인해 보시면 평가일 현재 5대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상시 1인 이사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가입 증명서를 확인하고 5대 보험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것은 완납은 장기요양 사업장의 사업 개시월부터 평가 종료월까지를 확인하니까 평가월까지의 부분을 다 완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탈에서 완납 증명서 발급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프린트 해놓으세요. 평가 나온다고 하면 프린트 해놓는 거예요. 그냥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 링크로 다시 한번 아까 띄워져 있었을 텐데 계속 보시면서 기준 1번 점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냥 원래 가입돼 있으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한다.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건데요. 2번 항목에 대한 기준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보통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을 하잖아요.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실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 2번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는 날짜가 원래 퇴직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14일이 도래를 하기 전까지 원래 주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노동법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합의에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퇴직금을 주는 날짜를 이렇게 14일에 바로 주지 않으시고 보통은 다음 달에 급여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직서라든지 아니면 퇴직을 할 때 그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을 하실 때 사인을 하나 받으세요. 14일 이후에 만약에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급여날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의, 월급날에 지급한다라고 하는 확인서나, 서명을 받으시고,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도 밑에 또 나와 있는데요. 퇴직급여 중간정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지금 예시가 지금 근로자의 부양가족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중간정산 신청서, 병원진단서하고 의사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시를 띄워 드릴게요. 예시를 띄워 드릴 테니까 그냥 각각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서류들을 준비를 해 두시면 됩니다. 중간정산이 있다면 서류가 있어야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 부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을 할 때, 저는 일단 사실 스토리로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원칙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립을 하실 때 퇴직금 제도와 퇴직급여, 퇴직연금 제도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려면 법정으로는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퇴직급여 보장법 안에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11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만약에 혹시라도 퇴직금이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에 보시면 지사감이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지사감이 얘기를 한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퇴직 규정이니까. 퇴직금 규정이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떤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퇴직급여를 제공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원래 법정으로도 그렇고요.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그러니까 월급에 포함된다. 이거 무효입니다. 퇴직급여에 포함된 경우에 평가 점수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명확하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신 거는 우리 그 인사관리 하시는 담당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퇴직금 지급을 실제 작성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대장도 저는 작성해 두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예시도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보고 갈게요. 예, 그래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든 퇴직금을 실제 주시든 어쨌든 그 지급하신 날짜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항목 보면은 정기기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가산금이 있으시면 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있으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처우 개선 항목은 사실 명세를 확인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뭐 성과금을 드린다든지 하는 걸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면담은 직원들한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성과금을 받았냐 아니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냐 뭐 이런 것들 면담하면 답변 나옵니다. 거짓말하기 힘들어요. 실제 사용을 하셔야지 이게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면담으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규정이 있어야죠. 운영 규정 안에 복지제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직원 면담을 할 때 고충과 복지를 같이 물어보는데요. 직원들의 고충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어떤 처리 절차가 있느냐, 그 다음에 복지제도,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가 한 2개 정도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가장 큰 복지제도, 가장 많이 전국적으로 이용하시는 복지제도가 뭐가 있어요? 설과 추석에 대한 복지제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다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규정에 거의 대부분 넣을 거고, 저희가 운영규정 작성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 있죠. 계속 드리고 있고, 예시도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가지 이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답변을 두 개 이상 해야 되니까, 학자금 지원이라든 경조사 지원이라든 해외 연수 뭐 등등등 있는데요. 못하는 걸 적으시면 안 돼요. 저기 뭐 해외 연수라는 걸 실제 해줄 수 있어야지 적는 거지. 못하고 적으면 또 어디서 점수가 안 나와요? 운영규정에서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해서 또 점수가 안 나오니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활용하셔라.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규정에 적어놓고 그거를 교육하셔라. 실제로 실행하셔라.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 같은 경우에도 복지대장을 저는 작성하시기를 추천한다. 복지대장을 작성하기를 확인하시기를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제로 복지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면 가장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영수증이죠. 물건을 샀으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우리 회계하니까 그에 보면 회계 장부 보면은 뒤에 붙어 있겠죠. 관리 잘하셨으면 그 영수증을 증빙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급여로 주셨다고 하면 급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여 상여급여 성과금으로 주실 때는 우리가 인건비 지급 수준 퍼센트가 넘어야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선물 확인하시고요. 이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었다라는 것을 이 증빙을 확인한다. 항상 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항목은 증빙도 확인한다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담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회식이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실 것 같고요. 직원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직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우리 기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가산금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3번,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기준 3번 보시면은 가산금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딴 건 몰라도 이 2점짜리 직원복지 양상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맞기 어려운 항목은 아니시니까 무조건 좀 맞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오프 더 레코드는 아니죠. 이제 좀 공식적인 교육이니까 그런데요. 퇴직급여 제도 중에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신규 기관들 같은 경우에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항목을 프린트 하시기를 좀 추천해요.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이게 지금 좀 힘드시면 제가 지금 한번 켜드릴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퇴직연금 종합 안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금감원 사이트예요. 네이버에 퇴직급여 종합 안내, 퇴직연금 종합 안내. 종합 안내 들어가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도 나와 있고요. 종합 안내가 밑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감원 사이트가. 그러면 여기 퇴직연금 소개 이렇게 좀 클릭을 해보시면 제도 개요 이런 게 나옵니다. 제도 개요.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을 안 하신 기간, 아직 하지 못하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이 부분이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우리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하는 법 제11조의 항목이 있으니까 이 항목을 프린트 해놓으세요. 왜냐면 감사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을 안 하면 이 부분을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니다. 우린 제대로 퇴직금 1년 이상 되면 되고 있고 다만 적립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다. 적립 안 하는 부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프린트를 해놨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운영규정에다가 퇴직금을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정도는 다 넣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천박사였습니다.